네, 지금 열리고 있는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분위기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 분위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북측 대표가 6.15가 다시 온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에 6.15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남간의 그 대화와 접촉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결론을 지금 아직 다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지금 남북이 서로 입장차가 커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예. 워낙 사안이 많아서 예.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또 북측에서도 상당히 오늘 적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응원단의 230명 이야기까지도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북측이 상당히 오늘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적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에서 워낙 그 의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가지치기하고 정리하는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단 230명 정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술단도 140명 정도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응원단 230명은 물론 과거에도 서너 차례 응원단이 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측 응원단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우리 남한사회 관심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번에 응원단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술단이 지금 140명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술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숫자 두 개만 합쳐도 지금 뭐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숫자입니다. 거의 메모드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1대 8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1대는 선발대입니다. 네. 8단은 이제 8개 단. 그러니까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그다음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그다음에 또 태권도, 기자단, 참관단. 이렇게 해서 이제 8개 단체 그래서 1대 8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워낙 많은 숫자가 지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이 이제 이것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응원단 하면 이제 미녀 응원단으로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또 받은 바 있는데 예. 네. 2005년에 당시에 지금 김정은의 와이프인 리설주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선발 기준도 평범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로 화제를 보게 과거에 될까요?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의 응원단이 대체로 이제 그 평양이나 또는 북한의 여대생들 중심으로 예.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이제 최고 지성들, 엘리트들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민영원단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북측의 이제 응원단이 순수한 어떤 응원의 목적으로 오게 되는 뭐 이런 과정에서 남북이 좀 더 그 화해하고 그다음에 남북이 좀 더 평화 쪽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이제 고위급 이제 평창의 대표단 단장이 누가 올 것이냐. 근데 네네. 지금 육자회담국 미중 일러는 다 정상은 오지 않기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네. 북한에서는 최룡해가 올 것이냐 아니면 김여정이 올 것이냐. 북한 측에서는 어떤 대표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의 매우 중요한 관심 사안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예. 지금 오는 걸로 돼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한 명 정도가 이제 오는 네. 이방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북측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지금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 누가 오는지 뭐 이런 대표단의 급을 놓고 북측도 이제 거기에 맞추거나 또 전략적으로 북미 접촉을 상당히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 그렇다면 예.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또는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평창올림픽에 그냥 집중한다. 정치적인 부분들은 좀 그 뒤로 미룬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최희 위원장 정도가 네. 오는 뭐 이런 정도가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앞서 살펴봤는데 지난번과 이번에 이제 방남 경로 제시한 게 투 트랙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걸까요? 지금 이제 예술단은 판문점이고 그다음에 선수단을 비롯한 응원단 이쪽은 이제 서해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개성공단 예. 이 지역으로 이제 오는 이 경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북측이 생각하는 것은 판문점은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고 그래서
북한의 예술단이 이 정치 군사적인 현재 어떤 남북 간의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좀 해소하는 이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술단이 그쪽으로 오고 예.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서해선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결국 서해선의 의미, 그러니까 개성단으로 이어지는 그 서해선의 의미는 결국 남북한의 민간 교류나 또는 교류협력, 경제적 교류협력 이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류협력의 상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이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해선을 또한 그 공간으로 지금 이동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제 판문점, 네.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이제 서해선 이렇게 두 축으로 지금 북한이 오는 이런 경로를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얘기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북 차관급 후속 실무회담 이제 종결 회의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 이번 그 경의선 육로뿐 아니라 올림픽 계기로 그 동해선 육로도 좀 다시 열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 지금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한달지 또는 마식령 스키장을 연습장을 활용한달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남북 사이에 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동해선이 열리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북측에 있는 금강산에서 전야제나 또는 마식령 스키장을 그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용한다면 이건 아마 이제 또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돼서 동해선을 여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또 이제 원산이 지금 마식령의 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금강산도 북측에서는 원산이 관문입니다. 강원도, 북강원도, 북한의 강원도에 도청 소재지가 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원산공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일단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좀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회담 중간 브리핑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네. 가장 좀 뜨거운 감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단일팀으로 구성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국내에서도 또 복잡하게 이 문제가 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남북이 거의 유일하게 단일팀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종목은 북한이 지금 단체 종목에서는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이나 또는 남북 단일팀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나 수준까지 올라 있는 팀이 없습니다. 네. 그런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북측의 응원단이 한 230명 정도 오는데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게 남녀 페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 정도에서 응원인데 예. 피겨스케이팅은 아시다시피 선수가 그 지금 실질적으로 공연 그러니까 선수가 그 출전해서 경기를 할 때는 응원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해야죠. 네, 음악을 예. 틀어서 예. 이제 그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수 몇 번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북측의 응원단이 기왕에 내려오는 상황이고 또 마침 이제 남녀 아이스하키, 여성 아이스하키 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그러한 어떤 상황이 좀 가능하다라면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좀 그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북측의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우리 선수들 아예 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엔트리에 북측의 선수들을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이것은 좀 더 대승적으로 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네. 예. 어찌됐든 이제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희생이 불가피하게 네네. 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사실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수촌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단일팀 추진을 입장을 재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확고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북측의 응원단이 오는 문제하고 이 네. 단일팀 문제가 꼭 결부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단일팀이 오게 된다는 것,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이 예. 응원단과 좀 내용상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지금 이제 평창에 가서 또 지금 격려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또 네. 정부가 그 고려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현재 상황에서 그 차선책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고 예. 대통령은 이제 명장면 두고두고 단일팀이 역사의 네. 명장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올림픽에선 지금 사실은 단일팀을 만든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단일팀이 만들어지면 예. 올림픽 경기에서 최초의 단일팀이거든요. 네. 이런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제 동시에 입장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논란이고 네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최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평창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에는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예,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입장할 때입니다. 입장할 때 우리가 만약에 단일기를 쓰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입장을 하는데 남측 선수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또 태극기를 또 앞세우고 또 북측 선수들은 인공기를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한반도기는 사실상 그 보수 정권 시절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한반도기가 진보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건 남북이 보수 정권 시절인 예.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고 그것이 1990년, 91년도부터 이제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9차례 정도 이미 그것이 사용이 됐고요. 예. 뭐 주요한 행사 때마다 그 남관계가 좋았을 때는 반드시 이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또 한반도기가 상징하는 것이 흰색 바탕 평화 아니겠습니까? 예. 또 청색의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릉도 독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반도기를 들고 만약에 우리가 입장한다면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은 전 세계인이 다 주목하는 대회인데 또 예. 그 행사인데 거기에 독도까지 나오는 한반도기를 들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더 긍정적으로 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제 그제 남북 실무 접촉에 이어 오늘 차관급 실무 회담까지 참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예. 끝으로 앞으로 이제 군사회담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네. 군사회담 부분은 아마 평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군사회담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 선수단 응원단 또는 예술단이 지금 대체로 판문점을 통해서 또 서해선 그 축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남북 군사 당국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유엔사도 또 거기에 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군사회담이 빨리 열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군사회담으로 또 전개되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